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근데 방송 전에 뭐 해야 되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아니 알겠지? 긴급이니까 응. 그냥 진짜 긴급 컨셉으로 갈게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그 PD님 편집점은 잡아야 돼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10명 들어가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2019년 11월 4일 오후 9시 6분입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버퍼 걸린다네. 다시 갈게요. 버퍼는 저희 쪽보다는 인터넷이 살짝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지금.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축구 저희가 오늘 긴급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국내에서 이 유튜브 축구 유튜브 컨텐츠 중에 이 분데스리가를 다루는 거의 뭐 유일한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분데스리가에 지금 굉장한 이슈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의 중대장이죠. 코바치 감독이 전격 경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긴급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분은 가셨습니다. 코바치 감독은 가셨습니다. 네, 멋있게 코카콜라 저 물을 드시면서 결국에는 뭐지? 네. 그러면서 이제 경질이 됐는데요. 이거 경질이 아니죠? 상호 합의하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진행하시래요.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뭐 프랑크푸르트는 그 3-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원래 그가 프랑크푸르트가 3-4-1-2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그가 카마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3-4-1-2 포메이션을 쓰는데 이 경기에서는 카마다 대신에 겔손 페르난데스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이제 바이에른에 대비해서 좀 이제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죠. 예,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강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왔고, 이제 문제의 바이에른 뮌헨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선발 라인업 떴을 때부터 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알라바하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동시에 선발 출전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그러니까 알라바가 부상일 때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둘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 누가 왼쪽 측면 수비수 서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의 뭐 예측은 진짜 선발 라인업이 독일 현지 언론에서도 지멋대로 나왔어요. 근데 포메이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예. 이제 구단에서 올려줄 때는 주로 이제 그 이름만 적혀 있죠. 이름만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언론사들이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을 하는 이게 건데 뭐 3백이냐 4백이냐 이 위치에 얘가 들어가냐 제가 들어가냐 이제 그거는 사실 뇌피셜입니다. 예.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킴미가 측면 수비수고 파바르가 중앙 수비수고 알라바가 왼쪽 풀백이고 알라바가 수비형 미드필더고 이제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는데 실제는 이제 이렇게 섰죠. 알라바가 이제 중앙 수비수로 나섰고 파바르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 킴미가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이제 4-2-3-1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었던 게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은 바로 이제 측면 윙들에 있거든요. 다코스타하고 코스티치가 굉장히 그가 측면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티치가 크로스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 특히 이번 시즌에 코스티치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코스티치 상대로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측면 수비가 좀 문제가 있었죠. 일단 알폰소 데이비스는 측면 윙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측면 수비에서의 약점이 있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투톱이 다 이제 장신이거든요. 투톱이 장신들인데 이제 이 투톱을 상대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 나온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시작 9분 만에 바로 보아탱이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발생을 합니다. 경기 시작 9분 만에 보아탱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코바치의 선택이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이 일반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은
수비를 강화하기 마련이잖아요. 수비를 그 수비수를 한 명 넣고 공격수를 한 명 빼기 마련인 건데 코바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코바치는 기존 선수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밀러하고 나브리가 좌우 측면, 그리고 이제 쿠티뉴하고 티아고가 중앙 미드필더를 섰고, 그리고 이제 알라바, 파바르 이거 포백은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쿠티뉴가 수비 커버가 안 되잖아요. 티아고도 그렇게 수비가 능한 선수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중원 싸움에서도 여기 프랑크푸르트의 단단한 중원, 바로 소우하고 로데하고 페르난데스 이 세 명이 중원, 이 세 명의 중원에게 상당히 밀리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측면은 측면대로 코스티치하고 다코스타한테 계속 네. 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시작 25분경에 코스티치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분경에는 소우한테 실점했고, 지브리 소우. 이 경기에서 소우하고 특히 코스티치가 저는 이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티치가 그러니까 뭐 1골 1도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활약을, 코스티치가 거의 바이에른의 측면을 파괴하면서 다녔고요. 이제 소우가 중원에서는 또 흔들고 다녔고, 뭐 파시엔치아, 도스트 이런 애들도 제공권 싸움에서 알라바한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나마 이제 바이에른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레반도프스키가 37분경에 개인의 힘으로 골을 넣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위안거리는 바로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 10경기 연속골. 이게 어떻게 위안거리입니까? 어쨌건요, 위안거리죠. 그럼 선수 개인의 영예죠, 저거는. 어쨌건 9경기 연속골도 최초인데 10경기 연속골도 처음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이번 시즌 득점, 이게 추세가 얼마나 굉장했냐면요. 그러니까 20골 넣었거든요. 20골 넣었는데 11월에 20골 넣은 건 처음입니다. 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군요. 이때 12월 24일에 넣은 게 있지만 그 가장 빠른 시점에 20골 넣는, 그러면서 미친 득점력을 현재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레반도프스키 개인의 영예는 좀 올라갔지만 팀적으로는 망이죠, 사실 이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5대1 패배는 바로 2009년 4월 볼프스부르크한테 5대1로 패한 다음에 최다 점수차 분데스리가에서 허용한 최다 점수차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뮌헨이 바이에른 뮌헨이 최다 점수차 패배인데요. 이때가 바로 그 그라피테하고 제코. 우리도 K리그의 자랑 아닙니까? 그라피테. 이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가 5대1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우승을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이때 그라피테가 환상적인 힐킥을 넣었었고, 그라피테가 멀티골, 그리고 제코가 멀티골, 이래갖고 5대1 승리를 이끌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0라운드 기준에 16실점도 2008-09 시즌 이후 11년 만에 처음. 저것도 2008-09 시즌이었고요. 1대5 대패도 처음인데, 이게 바로 바이에른 뮌헨 팬들한테 있어서는 역사스만이라고 불리는 클리스만이 감독했을 때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2000년대 들어서의 최대 암흑기거든요. 이게 거의 1996년 이후의 최대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스만으로 불리는데, 그 역사스만이 감독을 했었을 때 이후 최악의 시즌 출발을 알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거가 말들이 많았냐면요. 이 경기가 토마스 밀러의 500번째 출전 경기였어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 구단 역대 그 슈바인슈타이거와 함께 공동 9위에 해당하는 그 기념비적인 경기였는데, 밀러가 워밍업 할 때, 이건 루머예요. 루머인데 독일 그 현지 기자들의 그 루머에 따르면은
밀러가 휘파람을 불었대요. 막 휘파람 불면서 막 그러니까 코바치가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밀러를 아예 선발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좀 예, 거기다 이제 밀러가 잠깐만요. 밀러가 500경기 187골 173도움 그리고 21개의 트로피 이런 예, 역사적인 그 바이에른에 있어서는 상징과 같은 인물 그러니까 뭐 아이돌과 같은 인물인데 안 그래도 밀러하고 또 마찰도 있었잖아요. 그 코바치가 인터뷰에서 얘기 제가 했었죠 예전에. 예, 코바치가 인터뷰에서 뭐 위급상 아니면은 밀러 그 위급상이 발생할 때 밀러를 쓰겠다 이 얘기는 밀러 니코르 교체 선수 그러니까 뭐 쓸 선수가 없을 때나 쓰는 선수. 그쵸. 약간 좀 이런 식의 그게 돼가지고 안 좋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루메니가 막 코바치 인터뷰 가지고도 뭐라고 했거든요. 기자회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코바치가 사과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내가 잘못 얘기했다.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사과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루머상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코바치의 지지자였던 티아고 알칸타라마저도 코바치를 학을 떼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바이에른의 그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진 거죠. 1대5 대패하면서.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바이에른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다 코바치 아웃 막 이런 것들이 듣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바이에른에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회복 훈련을 하잖아 원래. 경기가 끝난 다음날 회복 훈련을 공개 훈련으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회복이니까 뭐 전술적인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공개 훈련을 하는데 그 공개 훈련을 취소한다. 공개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고 네, 그래도 비공개 훈련은 있었어요. 비공개 훈련은 있었고 이게 코바치의 마지막 출근길, 코바치의 차가 들어가는 모습. 선수들도 이날 조금 늦게들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루메니게하고 그리고 헤네스하고 비밀 회동이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 비밀 회동에서 코바치의 이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그 비밀 회견에 솔직히 이때 그러니까 그 크리스탄 폴크라고 그 빌트지의 바이에른 담당 기자예요. 근데 네. 되게 공신력이 높게 유명한데 그 폴크 기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코바치를 당장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올림피아코스하고 도르트문트의 주말 대역 클래시커까지의 경기 결과를 끝내고 나서 이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카페에다가도 제가 글을 적긴 했는데 원래 뭔가 이 얘기가 있기 전에도 도르트문트전이 그 코바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으니까 당장 경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바이에른 뮌헨 공식이나 바이에른 뮌헨 팬카페에다 제가 쓴 글은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빅매치를 앞두고는 감독 바꾸질 않는다. 그렇죠. 임시 감독으로 가든지 도르트문트 전까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것이다. 코바치를 경질하고 임시 감독 체제로 도르트문트 전까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새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르트문트 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 A매치 기간이니까 팀을 추스릴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코바치 감독을 그냥 미워도 도르트문트 전까지 가게 한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전이 끝나고 나서 코바치를 경질하든지 그거는 이제 도르트문트 전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거의 그러니까 뭐 90%는 경질이 되겠지만은 10%의 확률로 만약에 뭐 도르트문트한테 5대1 이렇게 이겨봐요. 그럼 또 경질할 당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얘기들 남겼었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빅매치에서는 새 감독으로 빅매치 앞두고 바꿨는데 거기서 패하면은
새 감독을 데려온다는 건 분위기를 반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반등을 못 시키게 되고 도리어 더 나라고 추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감독은 약간 좀 부담감이 덜한 경기 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경기 때 다 끝나고 나서 어차피 거기서 다 패하면서 추락할 때 추락할 때니까 거기서 이제 반등하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뭐 결국은 근데 코바치가 먼저 자진사임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상 보도상 양심 있으면 나가는 게 맞죠. 예. 그게 뭐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어쨌건 뭐 본인도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느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자진사임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바치의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기록입니다. 6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5승 그리고 8패 트로피는 3개. 그러니까 슈퍼컵하고 지난 시즌 DFL 슈퍼컵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하고 포칼 2연패 2관왕 예,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트로피 3개를 남기고 그리고 경질이 아닌 사임을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은 영상 안 끊기고 잘 들어가죠? 이 잘 들어가고 있으면 채팅창에 글 하나씩만 써주세요. 아까는 이게 되게 좀 잘려가지고 네, 다행이네요. 네,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방송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감독으로 바이에른 뮌헨 수석 코치인 한지 플릭이 맡게 됐죠. 예, 한지 플릭이 일단 도르트문트전까지 맡을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근데 한지 플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독일 대표팀 코치했던 걸로 유명해요. 네. 그걸로 알려진 감독이고 이거 코치고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 호펜하임 감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호펜하임은 지금의 호펜하임이 아니거든요. 랑닉 부임하기 전에 호펜하임 감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감독으로서의 능력치가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검증되지 않았다에 가깝습니다. 거기다 코치로서도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은 코바치가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력을 끼쳤겠죠. 근데 그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감독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뭐 코치가 저는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최종 결정은 결국은 감독이 맞는 거긴 한데 원래는 코바치가 수비 전술에 강점이 있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원래는요.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근데 문제는 그가 본인이 프랑크푸르트 시절에는 현재 그 프랑크푸르트의 백스리 그리고 사실상 8-9백의 백스리 그 포메이션 그거를 구축한 사람이 바로 코바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방송도 했었잖아요. 집중 분석할 때도 아디 위터가 공격 전술을 만들었고 원래 그 아디 위터는 4-2-3의 포메이션을 좋아해서 그거를 초반에 했다가 대패들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코바치의 원래 전술 그 기존의 선수들한테 익숙한 포메이션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 전술은 코바치의 입맛대로 그리고 선수들에게 코바치가 만든 대로 그렇게 수비 전술을 가져가면서 공격 전술을 본인의 입맛대로 바꿔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개를 그래서 섞어 나간 건데 예. 근데 뭐 결국은 그 백스리 포메이션은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백스리를 쓴 적도 없었고 예. 하이케스는 이제 그만 와야죠. 예, 그만 와야 되는데 역행이죠 사실 지금 이제 오면. 어쨌건 뭐 그래도 하인케스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거 제가 안 해놨는데 안 그래도 하이케스가 지금 오면 만약에 뮌헨이 다시 잠깐 살아난다고 해도 이거는 약간 좀 징크스 비슷하게 갈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한 팀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실제 그거 하인케스가 감독을 했었죠. 과거에도 감독을 했었죠. 바이에른 뮌헨 감독. 이거 제 말 트래블 이전에도 한 번 감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클린스만 때 있잖아요. 역사스만. 예, 그때 이제 역사스만으로 가다가 그때 경질이 되고 그러고 이제 하인케스가 그때 또 임시 감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니까요. 소방수로 했었고 그다음에 레버쿠젠 감독하다가 바나에 경질되고 그러고 이제
하인케스가 완전 정식 감독을 부임해가지고 이제 트래블을 만들었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놓고 나갔는데 안첼로티 때 또 경질되고, 그때도 그래서 임시 감독을 헤르타 베를린 전까지 하고, 그때도 그리고 딱 A 매치 기간에 하인케스가 부임했었거든요, 소방수로. 소방수만 이번에 만약에 부임하게 된다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하인케스가 여기서 또 오는 건. 당장 성적은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이런 것들을 띄우고 있죠. 의미 없습니다. 배트맨. 예.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띄웠습니다. 어쨌건 뭐 감독 경질됐고 한지 플릭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감독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 처음 거론됐던 거는 라이프 랑닉이 거론이 됐었어요. 예. 라이프 랑닉이 현재 지난 시즌 이 감독도 라이프치히에서 2번이나 임시 감독을 했었거든요. 한 시즌 임시 감독. 이것도 라이프치히 저희 그 집중 분석할 때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라이프 랑닉이 처음에 연결이 됐었는데, 그 라이프 랑닉이 현재 나게스만이 부임하면서 뉴욕 레드불스하고 레드불 브라질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나게스만을 밀어주기 위해서 랑닉을 밀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책 자체는 올라갔지만, 이것도 저희가 그 시즌 프리뷰할 때 얘기했었죠. 직책은 올라갔지만은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랑닉이 다시 감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랑닉은 얘기가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그 랑닉이 뭐 거절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랑닉의 얘기가 나왔던 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 뭔가 가장 부임시키고 싶어하는 감독은 테나우거든요. 아약스 감독. 네. 왜냐면 이 감독이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 시절에 바이에른 2군 감독을 했어요. 네. 바이에른의 철학도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바이에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고, 그 크루이프이즘, 그 패스 축구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이에른 선수들도 알고 하니까 이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이 생각했을 때는 최적의 그 감독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키커지가 테나우랑 인터뷰하러 직접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 인터뷰도 했어요. 테나우한테 그래갖고 너 바이에른 감독할 생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테나우는 시즌 중이니까, 이거 지금 당장 데려올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시즌 중간에는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오베르마스 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약스 단장이 오베르마스도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테나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너무 고맙다. 우리 감독에게 빅클럽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건 고마운데 일단 우리도 이번 시즌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테나우도 나는 그 아약스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중간에 데려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랑닉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 감독을 데려오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랑닉이 임시 감독 할 거면은 바이에른은 안 가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그 유럽 감독 후보랑 이제 가장 적임자는 어떤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럽 감독 후보도 쭉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방송 진행하는 이 흐름 안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는 감독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놀고 있는 가장 유명한 새 감독이죠. 알레그리, 그리고 무리뉴, 여기 이제 뵌 건데, 무리뉴는 이제 모우린호냐 아니면 무리뉴냐, 이제 이 싸움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건 먼저 그 무리뉴 얘기를 하자면은, 무리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제 슈바인슈타이거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뉴가 그러니까 자기는 독일에서 되게 잘할 것 같다. 왜냐면 그러니까 무리뉴가 일단 무리뉴가 자주 자기한테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분데스리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그리고 또 이제 무리뉴가 원래는 분데스리가 감독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과거에는 인터뷰에서. 왜냐면은 난 독일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2019년 여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아까 그 랑닉 거기에도 도르트문트에 이제 무리뉴 마크가 있었잖아요. 도르트문트 바이에른하고 연결된 게 그 인터뷰 이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슈바인슈타이거 얘기로는 그건 자긴 잘할 것 같다. 왜냐면 무리뉴는 진짜 작은 팀에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무리뉴가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있고요. 근데 이제 유로스포츠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그 기자 한 명 있는데요. 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무슨 무리뉴냐, 무리뉴보다 벵거가 바이에른에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칼럼을 적은 건데요. 거기에 골자는 그거죠. 무리뉴는 그러니까 수비 축구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안티풋볼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에 그게 잘 어울리겠냐, 잘 맞겠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거기다 이제 벵거 같은 경우는 스트라스부르 출신이잖아요. 그 알자스 로렌 지방 그 마지막 수업의 배경인 거기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프랑스어를 다 해요. 그리고 벵거의 이름도 프랑스계고요. 거기다 프랑스랜다. 벵거의 이름도 독일계고요. 그래서 벵거거든요. W가 D 발음이 나는 게 독일계고 그래서 벵거는 독일어를 할 줄 알아요. 실제 독일 언론들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독일에서 항상 2000년대 막 이때 그 퍼거슨하고 벵거 이렇게 막 최고 감독 누구냐 이런 거 막 얘기 나왔을 때 독일은 벵거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막 키커즈 이런 데서도 벵거를 최고의 감독을 많이 했고 그리고 독일 대표팀 차기 감독 얘기 나올 때도 항상 벵거가 나왔었어요. 독일에서는 그 정도로 벵거가 인기가 많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벵거 부임설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벵거가 감독에 부임하면은 그러면 이제 메르테자커가 수석코치로 바이에른 뮌헨에 같이 올 것이다. 예,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되게 재미있는 조합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 메르테자커가 예전에 원래 바이에른 뮌헨이 메르테자커를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 브레멘 이적하기 전에 하노버 시절에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하려고 했는데 메르테자커는 그 시끄러운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 좀 조용한 거 좋아해요. 조용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 언론도 집중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브레멘을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브레멘을 선택했던 건데 선수 시절에 그 바이에른 거절하고 브레멘 왔던 메르테자커가 바이에른 감독을 수석 코치를 하게 된다면 되게 좀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비교적 이번에 코바치가 경질되고 나서는 독일 현지 쪽에서 미는 거는 알레그리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벵거 무리뉴보다는 알레그리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테나우하고 알레그리를 놓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리뉴는 그러니까 바이에른 보드진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레그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그거죠. 독일어를 할 줄 모른다. 예. 그 독일어를 준비한 것도 아니다, 딱히.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과연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안 그래도 안첼로티 때도 언어 때문에 결국은 안첼로티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언어 때문에 선수들하고도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기 감독을 무조건 독일어 되는 감독을 데려오겠다 이랬는데 또 독일어 되는 감독 데려왔더니만 코바치가 망해가지고 다시 독일어 안 되는 감독 데려온다? 악순환의 반복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테나는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투엘 얘기도 나오고 있죠. 투엘 얘기는 원래 그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투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교적 최근 보도에는 투엘이 원치 않아 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투엘이 원래 안첼로티 경질했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하인케스가 속방수 부임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투엘하고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미 접촉을 했었어요. 이미 만났었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투엘이 바이에른 공항에 입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진인가 한번 찍혔었어요. 그때. 찍혔거든요. 그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미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투엘이 계속
구두 계약만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 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계속 간 보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 빌트지에서 파파라치 샷을 찍었는데 막 그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막 그 헤네스하고 루메니게하고 그 살리아미치하고 셋이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투엘에게 전화하는 건데 투엘이 전화를 안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어쨌건 그 일이 있어가지고 바이에른 뮌헨의 보드진에 대한 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투엘이 바이에른의 제안이 오더라도 거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투엘은 사실 뭐 이제 자기 것도 굉장히 센 편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과거에 이제 도르트문트 이끌 때도 불화도 어느 정도 있었던 이제 전력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안첼로티와 선수한 불화도 있었고 예. 이런 면 따져봤을 때 저는 그게 적합한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투엘을 완전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했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왜냐면 그가 루메니게는 투엘 지지파였대요. 반면에 이제 헤네스가 투엘을 싫어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떠난 홈메스가 그렇게 투엘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홈메스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에서 투엘 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투엘이 자주 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너무 잔소리를 많이 이건 루머예요. 이건 루머인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귀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었다. 그래갖고 투엘 싫다. 투엘 오면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예, 저기 그 김 HS님께서 투엘 이미 그 파리랑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장한 건 맞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번 주말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패한 것도 있고 아주 거치가 단단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연장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위자료를 얼마나 주냐에 그건 위약금 얼마나 주느냐. 아니 로페테기 보세요. 스페인 지금 월드컵 직전에 레알 마드리드랑 계약하고 그 날라버리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죠. 축구판에서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어쨌건 예. 그 다음에 이제 포체티노도 후보 중에 거론이 항상 됐던 사람이거든요. 포체티노가 현재 그 토트넘에서 입지가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니까요. 불안하죠. 예. 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포체티노도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 보드진들이 되게 좋게 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포체티노도 독일어가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데 어쨌건 여기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뭐 지금 그러니까 루머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뭐 10명의 감독들에게 이미 뭐 접촉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랄프 랑닉부터 시작해서 무리뉴, 테나흐, 알레그리, 투엘, 후터 포체티노, 벵거 그리고 로랑 골랑도 있네요. 예. 그 휘터는 만약에 오면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연달아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임시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그가 랑닉하고 블랑인 로랑 거죠. 블랑. 예. 그 블랑도 바이든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어를 할 줄 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론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진짜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는 하인케스는 오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인케스 외에는 딱히 임시감독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플릭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이건 위험 카드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위권이 다 승점차가 얼마 안 나는데 플릭처럼 감독 경력 없는 사람, 그것도 2000년대 초반에 그것도 하브리그 감독 경력이 전부인 사람한테 맡기고 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리고 랑닉은 과연 임시 감독을 하겠냐는 거죠. 랑닉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에른 뮌헨 정식 말고 임시하는 안 오죠. 예. 그리고 그 외의 감독들은 아예 임시 감독감도 아니고 그 블랑이 그나마 임시 감독감인데 그 플릭 아니면은 블랑이 임시 감독감인데 블랑은 어떻게 생각해요? 블랑은 근데 글쎄요. 근데 블랑도 정식 감독 아니면 안 오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블랑이 워낙 망한 것들이 있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은 잠시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거든요. 명예회복이라는 포인트가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큰 팀이 아닌가. 바이에른 뮌헨이요? 네, 지금 맡았을 때.
여기서 더 나락으로 빠지면 사실 뭐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독일 전문가인데 소방수 전문 감독 한 명 있는데 신태용이라고. 이대영을 네, 승리했던 독일에 네. 정통하고 그리고 네. 또 이 소방수 이미지로는 거의 최고 감독 아닙니까? 네. 바이에른 뮌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에른 뮌헨 아, 감독. 재밌는 선택이네요. 근데 네. 독일어를 못하십니다. 음. 예, 차범감이 데려오죠. 독일어 되는. 예. 어쨌건 예. 그러다 보니까 임시 감독으로 데려올 만한 감독이 딱히 없어요. 블랑이 그리고 그가 실패했던 감독에 가깝다 보니까 블랑을 임시 감독으로 한다? 이것도 좀 무리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거밖에 없지 않나. 예, 악순환이에요. 아니면은 테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다면은 지금 자칫 진짜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못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우승 그 순위권 경쟁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무리뉴라던가 아니면은 뭐 벵거라던가 알레그리라던가 뭐 이런 사람을 정식 감독으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 정식 감독으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뉴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비 축구를 좀 표방하는 감독인데 이제 과연 그 행보를 바이에른 팬들이나 그리고 이제 보드진이 좀 만족스러워할지도 의문이고. 근데 알레그리도 사실 유벤투스 때 보면은 실리 축구죠. 그리고 중원 삭제예요. 중원에서 네.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보드진이 보기에 그리고 팬들이 보기에 만족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차라리 뭐 아름다운 축구를 표방한다고 치면 이제 벵거 쪽에 무게감이 쏠리긴 하는데. 근데 벵거는 이제 또 너무 오랫동안 쉬기도 했고 벵거도 약간 좀 올드 스쿨에 가까운 느낌이 있죠 이제는. 가까운 게 아니라 저는 완전 올드스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거슨의 말년과 벵거의 말년을 좀 비교해봤을 때 저는 그게 좀 더 도드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참 애매하네요. 진짜 이걸 누구를 함부로 임시로 안 치기도 그렇고 이게 클럽이 또 클럽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테나 위약금 줘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아약스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루초는 아직은 좀 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루초도 독일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루초 데려올 거면은 뭐 솔직히 알레그리나 포체티노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포체티노 쪽이 좀 더 저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루초는 지금 딸이 사망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뭐 국가대표팀 감독도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 부임하기에는 아마 본인이 먼저 거부하지 않을까. 뭐 일단 거론되고 있지도 않고. 저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부임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본인은? 그게 뭔 얘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뭔가 랑릭을 그냥 차라리 정식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테나는 한 2년 정도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한 랑릭하고 3년 계약해가지고 한 2년쯤 있다가 내치고 테나를 사상이 굉장히 아니 복잡하시네. 원래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팀들이 뭐 3년 계약하면 3년 가나요? 2년쯤 되면 경질하지.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면 한 2+1로 계약을 그쵸. 해가지고. 2 플러스 1 정도면 괜찮죠. 그 정도면은 랑릭도 생각이 아주 없진 않지 않을까요? 나이가 있는 감독이니까. 나이가 없는 감독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어쨌건 랑릭이 감독을 그만뒀던 거는 저게 컸잖아요. 뭐야 갑자기 또 나 자꾸 그 트라우마 자꾸 까먹어. 갑자기 저거 알아요. 나 자꾸 까먹어. 일단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바로 찾아볼게요. 어쨌건 그것 때문에 그 랑릭이 그만뒀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랑릭도 나쁘지 않을까. 랑릭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임시 감독은 솔직히 말하면 임시 감독 체제로 올 만한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선임하기도 좀. 번아웃이야, 번아웃. 번아웃 맞다. 자꾸 번아웃을 깜빡해요. 네. 번아웃 증후군 지금은 그러니까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을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언제 또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게 맞아요. 진짜 코바치 자르고 나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약간 진퇴양난 느낌도 있고 더군다나 시점 자체가 지금 대우 클래시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식 감독을 거기서 바로 선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그랬다가 도르트문트한테 대패하면 이게 반등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그럴 확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일단 뭐 김현민 기자님 생각은 그럼 누가 1순위인가요? 랑릭 1순위다.
베스트는 테나우를 데려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음.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적임자는 테나인데 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랑닉이 최우선이다. 그렇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리뉴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왜죠? 무리뉴한테는 바이에른 뮌헨이 딱히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그거 제가 오늘 축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리뉴한테는 도르트문트가 도리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무리뉴는 지금 그가 잃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감독 해가지고 뭐 해봤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지 않는 이상에는 명예회복 안 되거든요. 리그 우승은 사실 뭐 그냥 먹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뉴 입장에서는 딱히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 그냥 자기 우승 트로피만 더 추가하고 싶은 거라면은 바이에른 뮌헨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은 명예회복의 그거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바이에른 보드진이 항상 뭐 아름다운 축구를 많이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언제부터 아름다운 축구를 했었다라고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2000년대 중반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도리어 단단한 축구를 했을 때 더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히츠펠트 때 백스리 포메이션에 완전히 그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가고 우승도 하고 뭐 그 깜프누에 비극도 있었지만은 그 시기 때 히츠펠트 때 바이에른 뮌헨이 인기는 더럽게 없었어요. 유럽에서 진짜 인기 없었거든요. 재미없게 하니까. 왜냐면 스타 플레이어도 없고 하니까 얘네가 왜 계속 올라와?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래도 그런 약간 탱크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지 않고 탱크처럼 밀어붙이면서 우승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은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한때 그래갖고 바이에른 뮌헨 보드진이 아름다운 축구 한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반할 내려와가지고 막 그랬을 때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 찾자. 네. 우리는 단단한 축구를 해야 된다. 딱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는 또 무리뉴가 어울리거든요. 알레그리도 어울리는데 알레그리는 독일어가 안 되니까. 네. 무리뉴도 안 되죠.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의사소통이 되는 건 아닌데. 무리뉴 그래도 그러니까 구텐탁은 한다. 그리고 말을 잘하니까 잘하지 않아요? 아니 그 뭐 기본 언어 능력이 좋은 통역관 출신이니까. 예. 그 원래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를 잘하면은 그 다음도 좀 잘하는 경우도 맞아요. 그 많거든요. 언어에 좀 소질 있는 네. 게 있어요. 아름다운 축구 글쎄요. 뭐 벵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벵거는 오히려 발베르데 자르고 바르셀로나 한번 데려가 보는 게 어떨까. 예, 그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긴급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코바치가 경질이 됐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좀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너무 무턱대고 자른 게 아니냐, 뭐 대어 클래시커까지는 봐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뭐 어찌 됐건 일단 코바치가 자진 사표를 내면서 이게 사표 수리가 됐고 이 수석 코치 임시 감독 체제로 출발하고 있지만 후보는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과연 누구를 이제 소방수 겸으로 데려올 거고 누구를 또 이제 정식 감독으로 앉힐 건지가 사실 좀 딜레마죠. 바이에른 보드진이나 뭐 이제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저희가 오늘 시작부터 좀 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버퍼가 좀 걸려가지고 와이파이 바꾸니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아서. 제 생각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라이브 못했잖아요. 원래 금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그 토요일했잖아요. 엑스플리시트 뭐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향후 좀 라이브를 더 해보면서 체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그 아까 60분도 막 넘게 봐주셨었는데 오늘 라이브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또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 한번 꾸벅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바이에른 뮌헨 차기 감독 유력한 김현민 기자 인사였고요. 무슨 개소리를 하십니까? 김현 기자님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가시면 저는 장비 담당으로 뮌헨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러분 어쨌든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또 만나서 뭐 이것저것 영상도 찍을 게 또 있고 또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올림픽 대표 평가전 때문에 두바이에 가야 돼서 자리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좀 예고하자면요. 베르너 관련된 거 하나 찍을 거고요. 스카우팅 리포트요. 네. 그리고 다음 주 라이브 때는 좀 그거가 통계 쪽 많이 하는 분 한 분 데려와가지고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죄송한데 베르너 관련된 라이브 뭐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하면 그냥 베르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종할게요. 이거 근데 끌 때 어떻게 꺼야 되냐? 그냥 끄는 거. 이거를 제가 어차피 리무브 녹화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방종할게요. 그거 그냥 여기에 저장이 됐었죠. 저장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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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게 아니고 저걸 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걸 끄는 게 아니고 이거? 이거를 어. 이거 끄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좀 이따가 끄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방종할게요. 감사합니다.